안녕하세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8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비대면 서비스의 정의, 비대면 서비스의 종류, 비대면 서비스의 사례, 비대면 서비스 장단점, 비대면 서비스 전망 및 보완 방법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언택트 서비스를 쉽게 대체한 말입니다. 언택트 서비스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접촉을 뜻하는 단어인 컨택트에 부정반대를 뜻하는 on을 붙인 신조어입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는 이유의 출발은 기업이 인건비 상승 부담에 있습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기술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대체 제공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체 제공된 서비스와 개인화 정도가 높아지고 사람이 아닌 기술에 기반을 둔 대면에 더 익숙함을 느끼는 소비자 쪽의 니즈가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게 된 기폭제는 코로나19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통한 전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대면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소비자의 비대면 선호,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대면에 대한 두려움 등이 합쳐지게 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교육이 있는데요. 비대면 교육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강의형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강의 및 활동형 콘텐츠 활용 수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의료에는 디지털 치료제와 원격 의료가 있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하고 관리 및 치료를 위한 근거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품이지만 한국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의료는 의사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원격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무인 매장인데요. 무인 매장은 전용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출입 인증 단말기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판테크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절차와 현장 방문, 시간 제약 없이 계좌 개설 및 대출 서비스가 이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활용 광고가 있는데요. 밑에 사진과 같이 제페토에서 굿즈 광고를 하는 것처럼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 등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 부분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급격하게 성행하던 시기에 지원자의 안전과 채용 공정성을 고려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청년 인턴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배달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의 전환으로 전반적인 이용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근거리 장보기 수요를 공략하여 GS 리테일은 고공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콘서트입니다. 로봇 기술 전문 기업 이모션 웨이브가 국내 최초로 5G 기반의 음악 환경의 개발에 성공하여 기존의 합주실과 노래방의 개념을 융합한 문화 모델입니다. 다음은 비대면 상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비대면 투자 상담을 위한 상담챗을 도입했습니다. 상담챗을 통해 직원으로부터 자산 현황 점검, 금융상품 정보 확인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례들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장점은 첫 번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넷플릭스나 왓챠 등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영화를 재생할 수 있거나 은행 기관에 들리지 않아도 은행의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리성과 간편성 증가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로 기술이 확대되면서 연령층 또한 다양하게 넓어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연령층을 고려하여 PC나 앱 내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접근성을 낮추어 편리하고 간단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적 차원에선 인건비 절감.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하기보단 키오스크 같은 기기들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기가 인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기업적 차원에서는 인건비가 절감하고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서비스의 단점입니다. 먼저 신뢰도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와 달리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사기나 이중거래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면 서비스는 직접 상대방과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에서는 채팅이나 이메일 등으로 질문에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기술적인 장애나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할 경우 일부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의 한계입니다. 대면 서비스에서는 몸짓이나 표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소통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디어 의존도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에 의존하므로 미디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고 발전해 나아가다 보면 편리성과 간편성이 증가하여 소비자층에서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로 인해 일부가 소외되는 현상과 인건비가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는 주요 서비스층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소외에 대한 간극 해소라는 단점을 보완시킨다면 비대면 서비스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보완 방법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성장 전략 및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후속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전염병이 최근 팬데믹을 지나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 또한 점차 대면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의료 서비스는 원격 진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대면 서비스는 더 이상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법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제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는 느낀 점을 따로 써보았습니다. 이상으로 8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